정미자 할머니가 73의 나이로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을 때 사방에는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뿐이었고, 자녀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물건들 사이에 홀로 선 그 순간 이어진 일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단 이틀 만에 방 3개짜리 집을 완전히 정리해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정리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7가지 냉정한 방법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막막하거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어르신들도 이 방법이라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미자 할머니가 직접 사용한 그 방법을 자세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깨달은 방식은 지금껏 어르신들이 정리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원래부터 정리를 잘하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두 분이 함께 살던 집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추억의 전시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정미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리 조언처럼 물건 하나하나를 두고 수개월씩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쌓아온 물건들, 떨어진 체력, 그리고 쉽게 놓을 수 없는 정서적 연결까지 고려한 어르신에게 딱 맞는 7가지 뜻밖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정미자 할머니가 실제로 따라간 그 방법의 전체 흐름을 그대로 알게 되실 겁니다. 감상적인 말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진짜 효과 있는 방법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정리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셨던 분들 계신가요? 집 전체를 치운다는 상상만으로도 벅차셨던 분들. 댓글에 가장 힘든 점을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읽고 있습니다. 1단계 병원에서 배운 정리법 트리아지. 정미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꺼내든 정리의 비밀 병기는 조금 뜻밖의 발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트리아지 방식을 집안 정리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시간을 쓰지 않듯 집안의 모든 물건에게도 같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자 그녀를 2년 넘게 붙잡고 있던 결정마비 상태는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각 방마다 단 15분씩 시간을 정해 자신만의 과감한 3가지 분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약봉투, 주민등록등본, 보험서류, 매일 아침 쓰는 찻잔처럼 지금의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만 해당됐죠. 두 번째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이었고, 세 번째는 1년 이상 손도 안 댄 물건이었습니다. 이 3번째 항목에 들어간 물건은 예외 없이 과감히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과감함은 2번째 분류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항목에 머물며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데 정미자 할머니는 이걸 아예 3번째와 똑같이 대했습니다. 언젠가는 사실상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걸 그녀는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에 대해 완벽하게 옳은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였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게 자신을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첫 번째로 그녀가 정리한 공간은 주방이었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필요와 불필요가 나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단 15분 만에 그녀는 놀라운 사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려 23개의 머그컵이 있었지만 정작 요즘은 늘 같은 찻잔 하나로 녹차만 마시고 있었고,
딸아이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자개 찻잔 세트가 3벌이나 있었습니다. 냄비 튀김기 믹서기, 죽솥 등 기계들만 해도 작은 주방 용품 매장을 열 수 있을 정도였죠. 결정은 빠르고 냉정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찻잔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 자개 세트 전부는 지역 복지관에 전달. 사용하지 않는 주방기기 중 90%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바로 내다버렸습니다. 심지어 10년간 단 2번 쓴 제빵기도 포함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닌 채 산다는 것이 반드시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감정적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물건들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던 겁니다. 수납장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답답함과 불안함은 물건 때문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방 하나를 끝내자 그녀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2번째 방은 더 빨랐고 3번째 방에 이르러서는 정리 자체가 즐겁다고 느낄 정도가 되었죠. 거실 정리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6인용 소파에만 나아세 7개의 쿠션이 있었고 실내 온도 24도를 유지하는 집에 담요가 12장이나 있었으며 불을 켜지도 않는 초가 성당 하나 밝히고도 남을 만큼이나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는 혹시 불이라도 날까 걱정돼 초를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도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이 있진 않나요? 한 번도 다시 꺼내보지 않은 주방도구들, 입지 않는 옷들, 다시는 읽지 않을 책들. 지금 떠오르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진짜 원인일지 모릅니다. 그 물건의 이름을 지금 댓글로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기, 감정 에너지의 한계를 꿰뚫은 정미자의 10분 정리법. 정미자 할머니가 2번째로 꺼낸 정리의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중도에 지쳐 포기하는 이유를 단번에 해결해버린 기막힌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은 생각보다 감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정신적 에너지는 10분을 넘기기 어렵고 그 10분이 지나면 어떤 물건도 도저히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멍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미자 할머니는 아예 스스로에게 타이머를 10분으로 설정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 하나를 10분이 아닙니다. 옷장 하나에 선반 1칸, 싱크대에 서랍 1개, 욕실에 수납장 1칸 등 매우 구체적이고 작은 공간 하나만 정해서 10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정리가 덜 끝났더라도 무조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단 하나의 규칙 덕분에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2년 넘게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던 자신을 처음으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였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을 끌어안고 고민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버려도 될까라는 생각조차 길게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직감하게 됩니다. 죄책감, 의무감, 막연한 불안 같은 감정들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의 압박이 스트레스가 아닌 내 편이 되어주는 경험을 그녀는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첫날 아침 정미자 할머니는 안방 서랍장 맨 윗칸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확히 10분. 그 속에는 유통기한이 1998년에 끝난 약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펜 17자루, 누군지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 이미 버린 가전제품의 사용 설명서, 그리고 단추만 따로 모아놓은 봉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그녀는 그 안에서 쓰레기 봉투 하나 분량을 가득 채우고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공간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천재적인 지점은 바로 그 멈춤에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을 때 정리를 끝내니 이상하게도 다음 10분을 빨리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산 같았던 정리 작업이 자꾸 쉬운 걸음걸이로 나뉘자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짧고 집중된 10분짜리 세션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끝날 즈음 그녀는 무려 24번의 세션을 완수하게 됩니다. 하루에 4시간, 그것도 단 한 번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은 채 정리를 해낸 것입니다. 오히려 몸은 가벼워졌고 마음은 더 맑아졌습니다. 이 심리적 전략은 정말 기막힌 통찰입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활동 시간이 제한적인 어르신들에게도 이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온종일 허리 굽혀 정리하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딱 10분만 집중하면 되는 소박한 정리 산책 같은 것이니까요. 정미자 할머니도 정리와 정리 사이에는 차를 끓여 마시고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를 잠깐 보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루틴 사이에 정리를 끼워 넣으니 에너지 고갈 없이 다음 세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방식은 선택의 피로가 쌓여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모든 걸 붙잡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냈습니다. 혹시 당신도 방 하나 전체를 정리하려다 도중에 지쳐서 포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정미자 할머니가 겪었던 그 무력감과 후회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정리의 여정은 그 고백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3. 낯선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무엇이 남을까? 정미자 할머니의 타인의 시선 테스트. 정미자 할머니가 3번째로 시도한 정리법은 듣기에 다소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만큼 명확했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놓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에 낯선 누군가가 들어와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건 결코 비극적 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 스스로를 묶고 있던 감정의 사슬을 풀어주는 심리적 전환점이 되었죠. 그녀는 모든 물건 앞에 서서 단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물건을 낯선 사람이 본다면 왜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쌓아둔 채 방치된 물건처럼 보일까? 이 질문이 들어서는 순간 물건에 깃들어 있던 죄책감, 추억, 의무감은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감정에 갇혀있던 시야가 걷히고 물건의 실체와 용도만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03년 잡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걸 보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는 낯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종이 재활용함으로 직행이었겠죠. 심지어 거실 가득 채워진 향초 나샤유숙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이 날까봐 한 번도 켜본 적 없었던 초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매일 밤 사용되는 실용적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정미자 할머니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가 진짜 위력을 발휘한 건 그녀가 가장 손을 대지 못하던 감정적 유물이 담긴 상자들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의 그림과 색종이 크레용으로 그린 천진난만한 얼굴들, 손바닥 스탬프가 찍힌 도화지 수백 장.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미자 할머니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과연 낯선 사람이라면 이 200장의 그림을 전부 남겨둘까? 정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성격과 표정이
고스란히 담긴 진짜 특별한 10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문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총 23권. 흐릿한 여행 사진,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같은 구도를 반복한 장면들. 정미자 할머니는 낯선 사람 테스트를 다시 적용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대부분 나조차도 의미를 잃었구나. 그녀는 23권을 단 3권으로 압축해냈고 그 안에는 진짜 이야기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책임감 때문에 남겨야 하는 사진이 아닌 볼 때마다 미소 지어지는 추억만이 남은 앨범이 된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건을 유지하는 기준이 추억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가치를 주는가 아닌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남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걸 버리면 나쁜 사람일까 하는 고민이 아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 물건이 그 삶의 보탬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죠. 옷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교사 시절 입던 정장들이 가득했지만 이미 은퇴한 지 오래였고 그녀의 현재 삶은 동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옷은 지금 누군가에게 더 필요할 거야. 그리곤 깔끔하게 정리해 지역 후배 교사에게 기부했죠. 가장 큰 통찰은 책장에서 나왔습니다. 300권이 넘는 책들, 한 번 읽고 다시는 손대지 않았던 로맨스 소설, 오래된 컴퓨터 설명서, 80년대 다이어트 책, 이미 삶에서 충분히 소화한 자기계발서들. 낯선 사람 테스트는 잔인하리만큼 명확했습니다. 다시 읽지 않을 책을 쌓아두는 건 지적이라는 핑계를 대고 쌓아두는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었습니다. 주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걱 12개, 병따개 8개, 밀폐용기 수십 개. 이걸 보는 낯선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쓰는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보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물건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의 집을 둘러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법한 물건 하나쯤은 말이죠. 지금 이 순간 그 물건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때로는 그 이름을 솔직히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물건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정리 비법은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가장 큰 이유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어쩌지? 그땐 다시 못 구하면 어떡해? 정미자 할머니는 이 불안한 마음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스스로 대체 가능성 점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할머니는 버릴지 말지 고민되는 모든 물건 앞에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만약 이 물건이 내일 당장 필요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다시 구할 수 있을까? 둘째, 이걸 지금 다시 산다면 실제로 얼마나 비용이 들까? 셋째, 지난 5년 동안 이 물건을 진짜로 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혹시 몰라서라는 변명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미자 할머니는 집 곳곳에 드라이버가 12개나 흩어져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과연 그걸 다 써본 적이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드라이버가 필요하면 근처 철물점이나 이웃에게 빌릴 수도 있었고 이마트나 다이소에 가면 5,000원, 5,000원 안쪽으로도 충분히 새 걸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중 가장 튼튼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버리지 않아서 생기는 숨은 비용은 의외로 많았습니다. 창고에 쌓인 물건들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공간 청소와 정리에 드는 시간.
물건을 볼 때마다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으로 느껴지는 혼돈 같은 것들까지. 게다가 이런 물건들 대부분은 몇 년째 쓰지도 않았고 다시 산다고 해도 고작 몇천 원에서 만 원대의 소액이라는 사실. 정미자 할머니는 이 논리를 취미용품에도 적용했습니다. 한때 즐겨 뜨던 뜨개실 하지만 더 이상은 손도 대지 않던 실뭉치들, 오래된 바느질 천조각 굳어버린 미술 물감, 혹시 나중에 다시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라는 생각은 결국 단 하나의 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진다면 새롭고 신선한 재료를 사는 편이 훨씬 낫다. 그렇습니다. 예전 물건들은 가능성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큰 충격은 창고와 베란다에 쌓여있던 가구와 주방 가전에서 왔습니다. 언젠가 손님이 많이 오면 써야지 하고 쌓아둔 접이식 의자들, 하지만 지난 8년간 4사람 이상을 초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많은 손님이 오게 된다면 의자는 하루 대여료 몇천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의자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은 그 몇천 원보다 훨씬 비싼 대가였던 셈이죠. 그 외에도 10년 동안 2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제빵기 한때 건강에 좋다며 샀지만 결국 먼지만 쌓인 착즙기. 그 모든 가전들은 할머니의 소중한 주방 공간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정리 후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냥 갖고만 있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답답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심지어 공구들까지도. 이젠 집수리를 직접 하지 않는데 왜 수많은 공구들을 쥐고 있었을까요? 정미자 할머니는 젊은 신혼부부에게 기부하고 자신은 간단한 공구 몇 가지만 남겨두었습니다. 이제는 필요하면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니까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할머니는 결국 이런 진실에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를 위해 남겨두는 대부분의 물건들, 그 언젠가는 거의 오지 않으며 설령 온다 해도 다시 구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작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몇 년째 쓰지도 않으면서 혹시 몰라서 버리지 못한 물건이 있나요? 그리고 그 물건 2만 원 이하로 다시 구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댓글에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우리 함께 현실 점검을 시작해 봅시다. 진짜 필요한 삶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은 바로 쓸모없는 혹시 몰라서를 떠나보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 정리는 말 그대로 정미자 할머니의 정신을 지켜낸 전략이었습니다. 보통 정리를 하다 보면 모든 물건이 다 소중하게 느껴지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느라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미자 할머니는 과감히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모든 물건에 똑같은 감정을 쏟지 않기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투자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 전략이 특별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감정도 쉽게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물건 하나 고르느라 울컥하고 결국 정리는커녕 더 힘들어지기 일쑤죠. 그래서 정미자 할머니는 감정 에너지 투자 척도라는 이름을 붙인 개인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를 붙여서 감정을 얼마나 써야 할 물건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정리 점수가 높을수록 신중하게 다루며 소중히 간직하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 한 번 읽고 다신 펼치지 않을 연애 소설책들. 점수는 당연히 1점. 바로 기증함으로 직행입니다. 남편이 쓰던 공학 서적들은 3점. 자녀들이 혹시 필요할까 싶어 상자에 담아두고 끝냈죠. 하지만 할머니 어머니께 물려받은 송을씨 요리책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시간, 추억, 그리고 오래된 국물 냄새까지 담겨 있었거든요. 이건 9점. 페이지마다 조심스럽게 비닐 커버를 씌우고 새 부엌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감정 점수표가
진가를 발휘한 곳은 바로 옷장이었습니다. 정미자 할머니의 옷장은 이미 입지도 않는 옷들로 가득 차 있었죠. 총 67벌. 그중 평소에 입는 건 1, 2벌도 안 됐습니다. 점수를 매겨보니 대부분이 1, 3점. 감정 소비 없이 깔끔하게 정리했고 남은 10점짜리 옷들은 좋은 옷걸이에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주말 이틀을 잡아야 했던 옷장 정리가 고작 45분 만에 끝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죠. 정말로 힘들게 고민했던 물건들이 막상 자신의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다는 사실. 벽에 걸린 장식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예쁜 병, 선물용 향초들. 이런 것들은 정리하느라 감정만 낭비했을 뿐 정작 매일 쓰는 부엌이나 욕실은 불편한 채로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가장 감정 점수가 낮았던 곳은 차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안 쓰던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허리 아파도는 하지 않는 텃밭 도구들 기억도 안 나는 등산 장비 한때는 즐겼지만 이제는 먼지만 쌓인 골프채. 이 모든 것들이 1, 2점. 미련 없이 내보냈습니다. 그 순간 정미자 할머니는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넘어서 마음까지 후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써야 할 곳이 아닌데 써버리면 정말 소중한 것에 쓸 힘이 사라집니다. 버릴 수 있는 걸 비워내야 그 자리에 따뜻한 대화, 새로운 음식 잊고 있던 취미 같은 것이 다시 들어오는 법이죠. 이후로 할머니는 예전보다 친구들과 통화도 자주 하게 되었고 새 반찬을 만들어보는 여유도 생겼고 심지어는 소개팅 이야기까지 꺼낼 만큼 밝아졌습니다. 서류 정리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7년이 넘은 세금 서류 점수 1점. 바로 분쇄기에 넣었습니다. 보험 서류와 같은 중요한 문서 점수 10점. 폴더에 분류하고 잘 보관했죠. 그 외 나머지 문서들은 혹시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 대신 지금의 삶에 필요하냐를 기준으로 정리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감정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매일 신경은 쓰이는데 딱히 기쁨도 주지 않는 것들 말이에요. 그런 물건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놓아줄 힘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6. 앞으로의 나를 위한 파격적인 선택. 정미자 할머니의 6번째 정리는 자녀들조차 깜짝 놀랄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을 고르는 기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나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나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물건이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이미 끝난 과거에 나를 묶어두는가? 이 질문 하나로 수십 년간 지켜온 습관과 감정의 고리를 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옛 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미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이걸 버리면 서운하지 않을까라는 물음 대신 이걸 간직하면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삶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묻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가 30년 넘게 입어온 고급 정장들은 그 첫 번째 시험대였습니다. 기업의 임원이었던 시절 그 옷들은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수채화 수업에 다니며 예전엔 시간 없어 못 갔던 여행지를 계획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옷들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후배 여성들에게 기증하며 나의 다음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죠. 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영과 리더십 관련 책들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정원 가꾸기, 사진여행 창작 글쓰기에 관한 책들로 채워졌습니다. 과거의 성취를 버린 게 아니라 다음 배움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방식이 진정으로 강력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하면 모든 것이 아쉽고 미련이 남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나를 중심에 놓으면 버림이 아니라 초대가 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삶을 초대하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은 바로 그녀의 공예방이었습니다. 수년간 손도 대지 않던 재봉틀 먼지만 쌓인 원단 흥미를 잃은 취미 도구들을 모두 정리하고 드디어 오랫동안 꿈만 꾸던 수채화 작업실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막혀있던 창문은 열리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멈춰 있었던 열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감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은 고인이 된 남편의 물건을 이 기준으로 정리할 때였습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곧 남편의 기억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소중한 몇 가지를 남기고 나머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남편이라면 내가 슬픔 속에 멈추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잘 살아가길 바랐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는 울며 웃었습니다. 주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과 손님들을 위해 준비된 대형 조리도구와 상업용 가전이 필요했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일 수 있는 작고 조용한 주방이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조리기구를 정리하고 허브를 키울 수 있는 조그마한 창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의 속도에 맞는 주방을 가진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마법처럼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변화에 맞춰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남은 인생을 더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버림이 아닌 새로운 나에 대한 예의로서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미래 모습을 공유해 주세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다음 여정을 여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7.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정리. 작별의식이라는 선물. 정미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꺼낸 7번째 비법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가장 큰 후회를 막아준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바로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닌 보내는 의식을 통해 각 품목과 의미 있는 작별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감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과 함께 살아온 어르신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 마무리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마치 잘못된 행동을 숨기듯 쓰레기 봉투에 조용히 물건을 담아냈지만 곧 이런 방식이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리할 물건 하나하나에 감사 인사를 건네고 짧은 작별 인사를 하는 의식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입어온 정장들을 정리할 때 그녀는 그저 기부 상자에 넣는 대신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가장 좋아했던 회색 정장을 꺼내 들고 과거에 이 옷을 입고 잃었던 승진의 기억 협상에서 이겼던 날 후배들을 이끌며 느꼈던 자부심 등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옷들이 또 다른 여성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성 취업 지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책을 정리할 때는 더 특별한 의식을 했습니다. 도서관 기부함에 그냥 맡기는 대신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마다 짧은 손편지를 써서 책 속에 끼워 넣었습니다. 당신의 글이 이혼 후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책 덕분에 나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같은 진심 어린 글귀가 담긴 쪽지를 발견한 후속 독자들은 나중에 정미자 할머니에게 연락을 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감정적으로 깊은 의식은 사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중복된 가족 사진이나 흐릿한 풍경 사진들을 그저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이 사진 덕분에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넨 후 마음속에 간직하며
조용히 놓아주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물리적인 물건을 줄이면서도 추억은 더 선명하게 남았고 후회는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릴 적 그렸던 그림들 앞에서는 가장 정성스럽고 풍부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그림을 일일이 사진으로 찍고 우리 아이들의 걸작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앨범을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이후에는 그림들 하나하나에 즐거움을 안겨줘서 고맙다며 작별 인사를 건네고 실물은 정리했습니다. 그 앨범을 본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릴 적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았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장났거나 닳아서 쓸 수 없게 된 물건들에 대해서도 은퇴의식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오래 입었던 스웨터 다른 주방 도구들, 찌그러진 냄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그동안 나를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웠다. 함께 많은 식사를 만들어줘서 고마웠다고 말하며 감사의 인사로 마무리하고 재활용에 보냈습니다. 주방에서 함께했던 엄마의 오래된 믹싱볼은 이제 막 요리를 배우는 이웃 젊은이에게 선물처럼 전달되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울림을 준 의식은 남편과 관련된 물건들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사랑기념 의식이라 부르며 하나하나 들고 그 물건에 얽힌 구체적인 기억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를 주는 물건이면, 간직하고 고통을 도외살리는 물건이면 축복과 함께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버려지지 않고 삶의 한 페이지로 고요히 접혀졌습니다. 48시간이 지난 끝에 정미자 할머니는 수십 개의 작지만 진심 어린 의식을 마쳤고 단 하나의 물건도 후회 없이 정리해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존중하며 정리했다는 자부심을 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추억이 담긴 물건을 놓기 어려워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작별 의식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이 공간은 추억을 정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분들을 위한 따뜻한 자리입니다. 정미자 할머니가 이사 트럭이 도착한 정확히 48시간 뒤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어있는 방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속에 찾아온 해방감과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진정 필요한 것들만을 담아냈고 무려 12트럭 분량의 물건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기부했으며 오랜 세월 쌓인 기억들과는 정중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3달 후 정미자 할머니는 새 아파트에서 전화를 걸어왔고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현재는 노인복지관에서 미술 수업을 하며 3곳의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 중이고 무려 20년 만에 다시 연애도 시작하셨습니다. 7가지 과감한 정리법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효과는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알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정리는 물건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정미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7가지 방법은 직접 실천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에 직접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매주 인생의 다음 장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실천 전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